256. 없다. 쉽게 말해서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은 국회의원들끼리 알아서 하지 당신에게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당신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하나하나 반영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이 가능한 건 앞서 알아보았듯 세계가 이분화된 세계이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다양한 사건이 있지만 거칠게 묻는다면 본질적으로는 선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대립 관계밖에 없다. 보수와 진보, 당신이 보수 정당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대리자 한 명을 뽑아준 것이 아니라 경제 체제로서의 신자유주의, 시장의 자유 확대, 세금 인하, 복지 축소, 자본가의 기업의 이익, 국가 경쟁의 성장, 치열한 경쟁을 선택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진보 정당을 투표한다면 그것은 진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후기 자본주의 정부의 개입 확대, 세금 인상, 복지 확대, 노동자의 서민의 이익, 빈부격차 해소, 경쟁 지향 및 협력적 분위기 형성을 선택한 것이다. 자본주의의 본질인 투표는 반장을 뽑듯이 정치인 한 명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국 사회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며 직접적으로 내가 살아갈 내일의 모습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대의원도 사람인지라 개인의 취향과 판단, 신념을 고려해서 이 법안을 제출하겠지만 한국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개인의 정치적 견해보다는 정당의 방향성을 더 강하게 작동한다. 논란의 여지는 있겠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해 본다면 투표를 하기 위해 개별 정치인의 삶을 알아보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 대신 현 시점에서 나의 이익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갖는 사회적 의미가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시야를 갖는 것이 자신과 사회 전체를 위해 더 도움이 된다. 자신이 살아갈 미래를 타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체제, 이 체제가 민주주의이고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념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감동적인 체제가 된다.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오면 부정적인 면을 너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변변치 못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두 사회, A, B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살펴보자. 우선 A 사회는 귀가 매우 얇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쉽게 호도되며 사회적 분위기에 잘 휩쓸린다.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면 같이 분노한다. 누군가 욕을 먹고 있으면 솔직히 왜 그런지 모르지만 같이 욕하는 편에 선다.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들은 혹시나 자신의 판단이 틀려서 누군가에게 놀림을 받는 것보다 다수의 판단에 자신의 판단을 맞춤으로써 안정감을 얻는 편을 택한다. 그런데 A 사회의 소수의 달변가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스스로 확신에 차 있고 대중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준다. 별 볼 일 없는 A 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의 판단에 쉽게 동조된다. 어차피 모든 책임은 그들에게 있고 자신은 동조만 하면 하는 것이니 A 사회의 사람들은 달변가들을 신뢰하고 결국 그들을 대표로 선출한다.
물론 소수의 달변가들이 기대만큼 뛰어나고 정의로우며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신념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혹은 이들이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저 보통 사람들이라면 문제는 커진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소수의 달변가들은 대중의 지지를 기반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한다. 권력을 남용하기 시작할 것이다. 어차피 명분이 있고 설명만 잘한다면 판단 능력이 결여된 대중은 다수의 분위기에 편승해 계속해서 자신들을 지지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첫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독재자가 그것이다. 또 다른 사회의 비를 생각해보자. 이 사회는 교육률이 매우 높다. 그런 까닭에 비사회의 구성원들은 평균적으로 가방끈이 길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합리적인 사람들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사회의 재화는 안정되어 있으므로 합리적 개인들은 치열한 경쟁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개인은 자기 개발에 몰입하고 관련 분야의 스펙화 캐리어를 쌓기 위해 삶의 모든 시간을 할애한다. 외국어와 경영, 경제,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필수다. 이들은 성실한 사람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으면 더 노력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문제인 것 같아서 자기계발서도 읽어보고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힐링 관련 공부도 해본다. 이 사회에서는 기득권을 획득한 사람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이 언제 도태될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성공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전체의 이익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 저소득자나 소외계층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들은 경쟁에서 도태된 결과이므로 그들의 처지는 어떤 면에서 정당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비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이 재산과 부를 지켜줄 수 있는 대리자를 희망한다. 일단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줄 것 같은 대리인은 명쾌하게 거부한다. 이 사회에서는 부자가 되는 세상, 성장하는 경제, 세금 인하를 약속하는 대리인만이 다수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다. 경제 성장과 부를 추종하는 다수에 의해 경쟁에서 소외된 소수의 다른 견해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민주주의의 두 번째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수의 독재가 그것이다. 민주주의는 필연적으로 독재를 만들어낸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다만 그 독재의 방식이 다를 뿐이다. 애위 사회의 독재는 어리석은 다수가 독재자를 선출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의 히틀러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독재자가 된 것은 아니다. 대중의 열렬한 지지를 통해 선출되었고 이후에 스스로 총리와 대통령의 지위를 겸임하는 총통이 됨으로써 독재자가 되었다. 물론 당시의 독일인이 교육을 받지 못하 물론 당시의 독일인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은 아니다.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독일인은 스스로의 합리적, 윤리적 판단을 보류했고 집단의 이기심에 판단을 양도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했다. 그들은 대중 전체라는 분위기에 숨어 암묵적으로 독재자의 탄생에 동조했던 것이다. 반면 비사회의 독재는 독재자에 의한 독재가 아니라 다수에 의한 독재 상황이다. 비사회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들은 하나의 정치 세력처럼 행동한다. 경제 성장과 발전 외의 정치 담론을 거부하고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처럼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소수에게 발생하는 인권 침해나 권리 박탈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대로 소외된 소수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른 의도를 가진 유선자로 치부된다. 비사회처럼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다수의 개인은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독재 정도를 낳는다. 그리고 이 사회는 다시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개인을 키워낸다. 이 연결고리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임은 비교적으로 분명해 보인다. 영국인이 중산층의 기준으로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약자를 돕고 강자를 저항할 것, 페어플레이를 하고 부정과 불법을 거부할 것을 제시한 반면 한국인은 부채 없는 30평대 아파트, 월 급여 500만원, 중형차 이상 소유를 제시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신이 경제적 성공을 인생 최대의 가치로 삼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신의 욕망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정치 문제일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독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은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만을 고려할 때 거의 필연적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측면과 동시에 내용적 측면이 보강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단순한 형식적 다수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내용적 측면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공정한 절차가 보장되고 각 구성원이 소수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관용의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이상적인 형태의 민주주의가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